마오쩌둥은 정식 군사 교육을 받지 않았으나 평생 손자병법을 끼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그는 느닷없이 상대방의 의표를 찌르는 데는 명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통일이 될 뻔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신나게 진격하고 있던 상황에서 그 꿈을 좌절시켰던 것은 중공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안타까워하면서도 정작 마오쩌둥과 중공군에 대해서는 의외로 많이 알지 못합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꿔놓은 마오쩌둥과 중공군. 이 모든 것은 국공내전에서 마오쩌둥이 장제스를 제끼고 통일을 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 그런데 마오쩌둥이 중국을 통일한 것 자체가 사실 예상 밖의 일이었습니다. 도대체 마오쩌둥은 어떻게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었을까? 1945년 8월 연합군은 승리했고 일본은 패망했습니다. 그때 전 세계는 중국의 지도자는 당연히 장제스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은 물론이고 심지어 공산당의 지도국가인 소련의 스탈린조차도 중국의 대표를 장제스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1943년 11월 22일부터 11월 26일까지 있었던 카이로 회담. 이 회담에서도 장제스는 미국, 영국의 연합국 지도자들과 나란히 참석했습니다. 1945년 7월에 있었던 포츠담 회담에서도 장제스는 아시아 대표로 참여했습니다. 이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일본을 패망시킨 중일전쟁의 승리자가 장제스의 국민당군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도 중국의 CCTV 등 방송 채널에서는 거의 매일 국민당군과 중국 인민해방군이 싸우는 드라마가 방영됩니다. 그런데 중공군이 일본군과 대규모로 싸우는 컨텐츠는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일본군과 대규모로 맞붙어 싸운 것이 실은 장제스의 국민당군이었기 때문입니다. 1937년 장제스와 마오쩌둥은 2차 국공합작을 맺습니다. 이제부터 두 사람이 힘을 합쳐 일본군과 싸우기로 합의한 것. 이때 마오쩌둥의 군대는 아예 장제스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오쩌둥의 중공군은 장제스로부터 군대 이름까지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팔로군. 팔로군이라는 이름은 국민당 정부의 공식 명칭인 제18 집단군에서 유래한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오쩌둥은 공동으로 일본군과 싸우기로 했음에도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일본군과 싸우면서 절대 우리의 힘을 약화시키지 마라. 7할은 우리 발전을 위해서 쓰고 2할은 국민당과 싸울 것을 준비하고 1할만 일본군과 싸우는 데 써야 한다. 실제로 중공군이 제대로 일본군과 맞붙었던 대규모 전투는 단 한 번, 바로 백단대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백단대전의 지휘관은 6.25 전쟁 당시 중공군 총사령관 펑더화이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오쩌둥이 어떻게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었는지 그 기가 막힌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오쩌둥이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 그것은 역시 일본 때문이었습니다. 장제스의 국민당군은 중일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그것은 상처뿐인 영광이었습니다. 중일 전쟁은 짧게 따져도 8년이었습니다. 국민당군은 막강했지만 이 긴 시간 동안 벌어진 전쟁은 국민당군의 진을 다 빼버린 것이었습니다. 국민당군은 일본과의 전투에서만 약 320만 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힘들게 이겼는데 이젠 또 내전까지 해야 할 판. 국민당군의 사기가 바닥을 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습니다. 반면 마오쩌둥의 중공군은 중일전쟁 기간이 오히려 훨씬 강해질 수 있었던 휴식의 기간이었습니다. 1937년 2차 국공합작 당시 고작 3만에 불과했던 중공군. 그러나 1945년 8월이 되자 정규군 100만 명과 민병 200만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마오쩌둥이 최후의 승자가 된 두 번째 이유. 그것은 뭐니 해도 장제스는 그나마 인간미가 있었던 데 반해 훨씬 냉정하고 잔인했던 마오쩌둥이라는 지도자 탓이었습니다. 다음에 흥미로운 일화는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 매우 잘 보여줍니다. 일본 패망 후 마오쩌둥에게 날라온 편지 한 통. 마오쩌둥 선생 귀하, 드디어 왜구가 항복하여 세계 평화의 실현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한을 정해 제2수도 충칭에 왕림하셔서 국가 대계에 관한 일을 함께 토론했으면 합니다. 1945년 8월 14일 장개석. 장제스가 이런 편지를 보낸 것은 그의 본심이 아니라 오로지 미국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의 특사 헐리가 이 회담을 주선했던 것입니다. 미국이 이렇게 중재를 했던 것은 태평양 전쟁 기간에 이들이 미국과 공동으로 일본과 싸웠고 이제는 일본 대신 소련을 상대로 싸우기 위해 이 두 사람을 화해시킬 필요가 미국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장제스가 또 전문을 보냈습니다. 꼭 와서 회담을 하자고 합니다. 이미 저원나이 당신이 가기로 하지 않았소. 그런데 그들이 주석님을 거명하며 오라고 합니다. 이건 장제스가 우리를 떠보는 거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소? 생각에 잠기는 저원나이. 이때 대화에 끼어드는 중공군 총사령 주더. 나는 주석이 가야 한다고 생각하오. 반드시 가서 회담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뒤에선 싸움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총사령 주더의 결정적인 발언. 유방과 항우도 회담을 했지만 결국 마지막엔 싸움으로 결판이 나지 않았습니까? 위초고 3국이 나누어 있었지만 결국 싸움으로 통일이 되었어. 싸움 없이 통일이 됐단 소린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러니 일단 명분상 마오 주석이 가야 여론이 우리 쪽에 설 것이오. 좋소. 나 마오쩌둥은 잔치에 갈 테니 총사령은 집에서 싸울 준비를 해주시오. 이렇게 미국 때문에 억지로 만나게 되는 마오쩌둥과 장제스 두 사람. 이들의 속내는 서로 달랐습니다. 장제스는 화해를 종용하는 미국의 압력에 응하면서 병력 배치를 위한 시간을 버는 목적. 마오쩌둥은 공산당이 평화를 원한다는 명분을 얻기 위한 목적. 그런데 마오쩌둥이 이 회담에 응한 것은 정말 엄청난 용기였습니다. 충칭은 장제스의 관할 때문에 장제스가 마오쩌둥을 죽이고자 한다면 어렵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오쩌둥은 나름 비장한 각오를 했습니다. 1945년 8월 28일 마오쩌둥 일행은 국민당 정부의 임시 수도 충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장의 모습을 드러낸 마오쩌둥의 첫인상은 사람들의 예상과 많이 달랐습니다. 마오의 풍모가 전형적인 시골 아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기절할 만큼 놀란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장 위원장 만세! 장 위원장 만세! 비행기에서 내린 마오쩌둥은 갑자기 만세를 외쳤습니다. 예로부터 중국에서 만세를 외치는 것은 신하들이 황제 앞에서 하는 것. 그만큼 마오쩌둥은 장제스 앞에서 자신을 낮춰 환심을 사고 장제스를 안심시키고자 필사적인 연기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마오쩌둥은 정식 군사 교육을 받지 않았으나 평생 손자병법을 끼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그는 느닷없이 상대방의 의표를 찌르는 데는 명수였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6.25 전쟁 당시 어떻게 미국이 중공군이 참전하리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을까라는 의문을 갖습니다. 미국이 일부러 알면서 당한 것이라는 음모론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국共내전 이전부터 마오쩌둥을 봐왔던 미국 입장에서는 감히 마오쩌둥이 자신들을 먼저 공격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미친 생각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의표를 찌르는 것. 이것은 원래부터 마오쩌둥의 전매 특허였던 것입니다. 역시나 두 사람의 회담은 성과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두루뭉술하게 평화를 얘기하고 우리는 하나임을 외쳤지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충칭 회담이 마무리된 1945년 10월 12일 예난으로 돌아온 마오쩌둥은 엄청난 긴장감이 풀리자 졸도하고 맙니다. 그리고 며칠 만에 깨어난 마오쩌둥의 첫마디. 충칭 회담은 한 장의 종이 쪽지에 불과하다. 일본 패망 후 만주로 내려왔던 소련군. 소련군은 만주를 떠나기 전 일본군에게 회수한 막대한 무기들을 중공군에게 인계했습니다. 이제 일본군의 어마어마한 무기들을 흡수하여 더욱 강력해진 중공군. 만주에서 소련군이 사라짐으로써 이곳은 힘의 진공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더구나 당시 만주는 일본이 만들어 놓은 각종 군수 공장들이 질비한 곳이었습니다. 반드시 만주 지역을 먼저 선점하라. 이에 질세라 장제스도 무려 50만 명의 병력을 만주로 보냈습니다. 이제 곧 국민당군과 중공군 간에 만주를 차지하기 위한 처절한 싸움이 시작될 운명이었습니다. 중국 대륙의 최종 승자가 되었고 한반도의 통일까지 가로막은 마오쩌둥. 도대체 그는 어떻게 승자가 된 것일까? 그리고 왜 장제스는 승자가 되지 못한 것일까? 그 1부 순서는 여기에서 마치고 다음 2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유익하고 흥미로운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